안녕하세요. 연금연구소 함께 진행하고 있는 SNU 금융연구소의 정승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골든트리 투자자문 양수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준비한 동영상은요, 경제 전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사실 뭐 저희가 아주 직접적인 이제 전문가들은 아니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쓴 내용을 가지고서 좀 풀어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감안하고 좀 들어주시고, 오늘 준비한 제 내용은 뭐 들어가기 앞서 이제 엊그저께 제가 존리 대표의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좋아하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들으면서 확 와닿는 얘기가 있었어. 존리 대표가 처음에 미국에서 국내 우리나라 코리아 펀드를 운영하시면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성과를 많이 내셨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을 갔었는데 일본을 보고 일본은 망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왜? 일본이 보니까 너무 저축만 하고 사교육비를 많이 들어가고 부동산을 많이 쏠리고 이런 것들이 글로벌하게 이제 세계 중심에서 뭔가 보셨을 때는 이거는 좋은 방향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희망이 있다 생각했는데 한국이 요즘 일본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처럼 너무 부동산 열풍에 아이들 사교육비에 뭐 이런 거 하시면서 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공부를 잘하면은 결국은 가난해질 것이다. 공부를 잘하면 결국은 하나의 부속품처럼 돼서, 만약에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축복할리다. 아이가 오히려 더 자기의 재능을 찾아가지고 그 공부 잘하는 애를 직원으로 쓸 거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사교육비로 나오는 거는 다 줄여라. 학원비 다 줄여서 다 아이를 위한,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라라는 얘기 하시고, 너무 잘 보이려고 그러지 마라. 잘 보이면은 그 순간부터 내가 돈을 써야 되지만 내가 가난한 것처럼 보이면 남들이 날 위해 돈을 써준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돈도 다 미래를 위해 투자하라라는 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질문했어. 아니, 세상에 경제가 돌려면은 어느 정도 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아껴 쓰면은 사실 경제가 안 돌아가지고 주식이나 이런 회사들도 잘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했는데, 그분의 얘기가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줄여가지고 극단적으로 아끼라는 게 아니라 쓸데없이 나가는 사교육비라든지 쓸데없이 지출되는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라는 의미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꼭 한 10%, 20% 이걸 줄인 금액을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저축, 투자를 하라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되게 공감이 좀 많이 갔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종목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투자의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우리 주가 한 여름쯤에는 뜨겁게 가다가 찬바람이 불면 떨어질 거다는 얘기했지만, 그분 얘기가 딱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신이냐, 미래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렇죠. 내일 주식이 떨어질지 오를지, 금이 계속 갈지 어떨지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난번 시장에서도 가끔 얘기가 금 지금 좀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달러도 계속 약세 얘기했었는데 또 강세 갈 거다는 얘기 나왔고, 주식가 미 연준에서 합의에 대한 부분이 이제 부결되면서 이것도 떨어지는 거 아닐까 했더니 또 오르고, 주식은 결국은 미래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제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장기적으로 내가 이 전망치를 보고 끊임없이 그거를 우상향할 것이라는 어떤 자본주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꾸준하게 투자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중국 투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중국 투자. 요즘 뭐 혹시 뭐 들어보신 거나 아니면 뭐 주변에서 혹시 뭐 얘기 나신 뭐 있으시나요? 일단은 지금 계속 연일 얘기했던 게 사실 가장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저희가 사실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우한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우한 폐렴 이렇게 시작을 했었잖아요. 우한 폐렴, 우한 독감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근데 이제 솔직히 정말 약간 루머처럼 돌았던 얘기가 그쪽에서 뭐 약간 일부러 생체 실험처럼 이걸 일부러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그치.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고, 뭐 이미 백신도 있다. 뭐 하여튼 막 무슨 괴담처럼.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시작이 됐던 거였는데, 그랬는데
솔직히 이 생화학 무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솔직히 저는 약간 100% 허구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중국도 피해가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네.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었던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지르잖아요. 니들 때문에 그런 거다. 맞아. 니들 때문에 그러는 거다. 중국 못 쓰겠네? 계속 이제 뭐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점점 미국에서 관세를 올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 샤오미, 화웨이 어떤 그 대표적인 전자제품 기업들이 지금 좀 위기가 됐고 결국에는 지금 최근에 나왔던 얘기는 엊그저께까지도 위챗을 못 쓰게 되면 아이폰으로 갑자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돌아와 버리는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부분이냐면 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딱 한정되어 있잖아요. 중국 경제라고 해서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위챗을 못 쓰게 한다. 방어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게 결국에는 위챗이 탑재되지 않으면 아이폰을 사지 않기 때문에 아이폰 주가가 떨어지는 희한한. 그렇죠. 중국을 방어하려다가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더 반발이 일어나는. 이제 하나의 경제로만 되진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일단 먼저 해보고 있어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준비한 그 중국에 대한 자료도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하나금융그룹에 있는 정진수, 김경환 이제 전략팀장이 한 보고서를 가지고서 8월 11일자 보고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가장 큰 얘기도 중국의 벙커링 전략과 텐센트를 사야 하는 이유다라고 해요. 벙커링 전략이 뭔가 싶었어요. 벙커링 전략. 이랬더니 미국이 지금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내수적으로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뭐 마스크까지도 내수해서 만들려고 하고 막 이런 것처럼 일단은 우리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우리가 먼저 먹고 살아야겠다는 이런 자국 위주로 가면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자극받은 것 같아요. 중국도 그래서 벙커가 이제 자기를 안전하게 전쟁이 났을 때 자기를 안전하게 딱 보호하는 그런 참호 같은 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벙커 안에 중국도 우리 내수 안에서 뭔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걸 다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략이 그런데 저는 먹힐 수 있다는 게 중국이 워낙 땅덩어리도 넓고 인구가 많죠, 너무 일단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중국이 앞으로 시장에 대한 성장 잠재력이 미국보다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미국보다는 이 다음에는 어차피 중국이 조금 더 대세로 나갈 것이다라고 보는데 단지 그 시기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제가 봐도 너무 좀 섣부른 결론일 수 있겠지만 인구가 또 다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라든지 뭐라든지 어떤 세계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 지금 트럼프가 잘해주지는 못했어. 근데 이 다음 대통령도 사실은 지금. 그닥 기대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한 번 더 이러한 위기를 겪었을 때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성장 잠재력이 있다 당연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봤을 때 이 중국 시장이 가지고 있는 미래 성장 잠재력이 지금 크기 때문에 주식이라든지 뭔가를 내가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은 좋은 대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어떤 내용들 한번 쭉 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해외 소비의 리턴, 면세 유통인데요. 이 이야기 자체는 중국이 그동안 명품 쇼핑을 글로벌하게 하고 다녔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굉장히 유오커 우리나라도 맞아요. 이렇게 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인지 이제 여행이나 해외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되면서 중국이 이제 내수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더 커지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해외 소비가 다시 중국의 안에서의 좀 큰 소비로 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신형 도시화와 신형 인프라인데요. 이것은 중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워낙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심가에 있는 상해, 북경 이런 데들은 우리나라도 사실은 땅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비싸죠. 인프라도 잘 돼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좀만 이제 지방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그런 인프라가 잘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살리겠다라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러한 곳들까지도 다 전파가 된다면은 핸드폰 시장부터 해가지고 뭐 쇼핑몰인지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다 추가적인 어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새로운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도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가 3, 5선 지역의 소비 고도화, 가전, 전기차, 음식, 온라인 플랫폼인데 이것들이 금방 말씀드린 것에 확산된 부분이다라고. 1선, 2선, 3선, 4선, 5선 지역이 1, 2선 이하가 그 아직 했던 상해, 북경 같은 대도시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에서 5선인 밑에 쪽 지역인데 그 부분들에 대한 확장이 월간 MAU라고 해가지고 내수에 대한 복합인데 6억 명 이상이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거의 커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넷째는 공급망의 국산화인데요. 이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워낙 땅덩이가 넓으니까 그 안에 있는 식량, 에너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급망을 까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중국 내에서 이루어진다면은 전체적인 시장의 파이는 굉장히 커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이제 텐센트를 얘기하는 부분은 텐센트가 어떤 기업이냐면은 게임 회사인데 엄청나게 큰 게임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온라인에 대한 플랫폼이 이렇게 계속 확대된다면은 텐센트와 같은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 회사 같은 데들은 당연히 매출도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텐센트가 또 작은 이라 게임들 엄청 흡수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회사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세부적인 전체적인 중국 인프라에나 중국에 대한 시장을 저는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목으로서는 텐센트라는 종목 여기 추천해 주는데 저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그냥 믿고 꾸준하게 아까 존니 대표가 얘기하면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거다라는 믿음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사시는 거는 어떨까. 물론 그 종목들이 꼭 뭐 이러한 종목들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종목 대표적인 종목들도 있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물선주도 있고 뭐 좋은 종목들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많죠. 네, 그런 종목들을 정말 그 제발 그 요즘에 바이오니 뭐니 이런 것들 뜨면서 갑자기 뭐 몇십 배 가끔씩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나 이거 따뜻히 이게 뭐 10배 올랐어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래서 돈 벌었어요 하면은 그건 꼭 아니시더라고요. 꼭 물어보면은 한 2배 정도나 올랐을 때 팔고 조정이 되면 살려고 그랬는데 조정 안 받고 계속 가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정말 미래는 신의 영역이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그런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냥 장기적으로 그냥 오세요. 그냥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은 더 살 기회네 라고 하면서 더 사시고 그러고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 회사들에 대한 펀더멘털 이런 것도 보시면서 정 아니다 싶을 때 그런 때나 좀 조절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뭐 해주실 얘기나 코멘트 달아주시면 지금 아마 이런 어떤 전망들은 국내랑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국내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개인들이 사고 있는 이유가 이런 어떤 전략을 같이 예측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원래 해외 명품 같은 경우는 한번 어디 나갈 때 면세점에서 사는 게 어떤 약간 관례 같은 것처럼 느껴졌다면 그쵸. 지금은 해외여행을 안 나가기 때문에 국내에서 명품 소비가 더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신혼부부 같은 경우도 어차피 해외 못 나갈 거 차라리 좋은 거 사자 이런 느낌으로 예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과하게 약간 좀 더 보태서 나갈 돈을 보태서 이렇게 사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고 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서울이 굉장히 경기도에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다 살잖아요. 어떻게 그쵸. 보면 경기도에 지금 그 이만큼 안에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를 했었던 거는 코로나를 통해서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집도 좀 거리를 뒀으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처럼 이런 어떤 이렇게 좁은 공간 안에 밀집돼서 사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듬성듬성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그치, 생각을 좀 외국처럼. 예, 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사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도시로 몰리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서비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자녀가 있는 지방 같은 경우는 학교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그것도 근데 또 조금 기대한 건 있었어요. 왜냐면 사이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되면 그쵸. 원격에서도 맞아요. 비슷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펼쳐지기를 바랬었고, 지금 의료 같은 경우도 영상을 통해서 검진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영상 전화를 통해서 아 오늘 어떠셨어요? 그래서 증상을 듣고 처방을 해준달지 이런 것들을 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병원 또 좋은 학교, 학군 이렇게 있는 데 쪽으로 좀 더 그 생활권들이 집약되다 보니까 그게 되는 것 같고, 또 일자리가 아무래도 또 수도권에 워낙에 많이 있고 맞아요. 지방에는 그게 일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점점 과밀화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했을 때 좀 더 뭐 인프라라든가, 그러니까 부산이라든가, 오히려 부산이 집값이 싸서 이렇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내려와서 그냥 몽땅 사신다면서요. 그렇죠. 서울이 워낙 비싸. 서울이 워낙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지방 도시들은 싸다는 느낌이 든대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교통이 발달될수록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저희도 5G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지금 내수에서도 저희도 지금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또 방금 텐센트 얘기했다시피 저희도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아니면 넷마블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쵸. 게임 회사들 완전히 많이 지금 오르고 있죠. 음. 그래서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같이 하시면 국내 시장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중국도 아마 그렇게 갈 거다라는 부분. 사실 뭐 포스트 코로나 이후 가장 기대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뭐 우리나라라는 내용이 있고,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단합된 모습과 좀 더 좋은 어떤 투자 양질의 투자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은 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들이 지금 유동성으로 계속 돈이 풀어지고 있는데, 그 유동성이 지금 대부분은 다 부동산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들이 어느 정도는 주식시장으로 좀 들어와서 글로벌한 자산 형성이라든지 하면 국내 주식의 자산 형성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주식시장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네, 진짜 많이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개인의 자산이 지금 부동산을 매매를 해서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끌시끌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약간 제가 느끼기로는 정말 가진 사람들의 출구 전략에 말려드는 듯한 느낌이랄까? 왜냐면은 이렇게 막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사게끔,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서 사게끔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이미 다 빠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정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부동산이 오히려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국내나 해외 주식에 우량주로 지금 투자를 하는 경향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해봐도 아 부동산 요즘 재미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쵸. 오히려 그 약간 후발주자라 그래야 되나?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애를 쓰고 이렇게 사는 모습이 약간 더 위태롭다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산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내 전체적인 자산 중에서 일정 부분은 좀 이러한 에셋에 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 저희의 의견에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아까 얘기하신 신혼여행 가기 전에 명품사를 사지 말고, 그거를 조니 대표는 다 주식 사라는 얘기거든요. 그 명품을 만드는 회사에 이 회사에 주식을 사라. 그러니까 그거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어차피 그거 가방 이거 보여주고 하는데 몇백 하느니 그 회사 주식을 사놓으면 나중에 1000만 원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하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